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8천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210만 원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와 환차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2억 7천만 원 수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을 보이다가 파월이 등장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관세 오류가 끝나지 않았기에 그냥 반등했구나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하며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해 있으며 아직 사실 조정장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죠. 요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저 2월 중순쯤 고점에서 다 팔고 다시 주면 될 텐데 왜 하락하는 걸 알면서 들고 있나요? 고점에서도 좀 팔면 안 되나요? 그게 아쉬워요. 매수는 언제나 할 수 있죠. 고점 매도가 필요할 땐요. 다들 이 하락장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고점에서 팔고 조정장 피하고 싶으시죠? 이 고통스러운 조정장은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수익은 또 얻고 싶고 아니 가만 주식시장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면 딱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 때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딱 팔고 그리고 다시 오를 때 딱 매수해서 다시 또 떨어질 때 쇼치고 쇼 쳐서 돈 더 벌어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해버리면 이거 위아래 살 다 발라먹을 수 있겠네? 이게 사실 제일 개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걸 실제 차트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딱 2023년 8월 조정장 전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10월에 저점을 찍을 때 저기서 저점 매수하고 그리고 쭉 들고 가다가 2024년 4월쯤 또 하락하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돈을 지킨 다음에 다시 저점에 매수하고 또 수익 엄청 보다가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샤메 법칙이라고? 조정장 올 테니까 고점에서 매도 때리고 이제 지금 저점이다. 저점 매수 다시 들어가고 쭉 들고 가다가 트럼프가 관세한다네. 주식시장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2월 중순 전에 딱 고점에서 매도하고 얼마나 개꿀입니까?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구간에서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만 했었어도 자산 몇 배는 불어났을 겁니다. 만약 이게 매번 가능한 사람 아시는 분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정장 전 고점이었던 11월부터 2월까지 고점에서 박스권이었죠? 그러면 저기서 대부분 매도를 더 많이 했어야겠죠? 조정장 전 고점에서 저항받았으니까 저기서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니까요. 실제로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요? 고점인데 계속 역대급 순매수를 보여준 서학개미들입니다. S&P 500 6,00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순매수를 한 서학개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12월 매도요? 매년 250만원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원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고점에 못 팔고 매수를 했다면 미국 지수 숏, 인버스를 매수했나 보구나. 한번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아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이 1위, 테슬라 2배 레버리지가 2위, 테슬라가 3위, 나스닥 3배 레버리지가 4위. 고점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레버리지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구간에서 매수하고 난 뒤 지금까지 손실률을 볼까요? 저 1위 XXL은 저 이후 마이너스 42% 폭락, 2위 테슬라 2배 레버리지는 저 이후 마이너스 53% 폭락,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는 저 이후 마이너스 30% 폭락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다 위험한 종목들만 있고 하락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인데 숏 종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금액은 적겠지만 그래도 매도는 어떤 종목들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 3위 어도비입니다. 그리고 4위를 보면 반도체 3배 숏 레버리지 SOXS가 있습니다. 6위는 나스닥 3배 숏 레버리지 SQQQ가 있네요. 7위는 장기채 3배 레버리지 TMF가 있고요. 반도체 숏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에 기막히게 반대로 매도한 개미들입니다. 나스닥 역시 숏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에 기막히게 숏을 매도한 개미들입니다. 장기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전에 기막히게 매도한 개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딱 팔거나 인버스 들어가면 개꿀인데 그리고 떨어졌을 때 재진입하면 되는 건데 왜 개미들은 저렇게 했는지 아시겠나요? 네, 현실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AI 강세장의 초입 구간 2023년엔 다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2022년에
더 싸게 매수해놨는데 만약 저 2023년에라도 매수했더라면 얼마나 자산이 크게 상승했을까요? 당연히 매도가 아니라 저기선 몰빵 매수를 때려야겠죠? 아니 저 때는 S&P 500이 강세장을 시작하는 저 때 S&P 500은 4,100포인트입니다. 6,000포인트 넘게까지 상승했는데 저 때 얼마나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소확개미들은 순매수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순매도를 때려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고점에서 순매수 금액 자료와 비교해보면 지금 엄청난 매도 규모임을 알 수 있죠? 대체 저 최고의 저점 매수 타이밍에 왜 서학개미들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했냐? 누가 봐도 아직 그때 경기 침체 우려는 끝나지 않았고 누가 봐도 아직 곧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고 누가 봐도 아직 금리 인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저 당시 실전에서 투자하던 사람들에게는 2023년의 반등은 강세장의 초입이 아니라 마치 데드캣 바운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저점 타이밍엔 매도를 누르게 되고 최고의 고점 타이밍에는 매수를 누르게 된다. 왜? 내 심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이라는 원칙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돈을 잃지 않고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최고의 매매법 원칙을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어서 실제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시도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20년 9월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고 변이 바이러스들도 등장하고 매스컴에서는 또 떨어진다고 공포를 조장했죠. 전 저 조정장에서 정말 잘 매수해놨었지만 또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서 내 평단가가 고점이다 라는 판단에 본전의 고점 매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했지만 그 이후 엄청나게 폭등한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경기 침체를 피하지 않고 때려 맞았는지, 왜 피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놨는지, 아무리 그들이 하락을 예측할 수 없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어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바로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존 로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식도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고 경험하시다 보면 대체 왜 피터 린치는 내 계좌가 폭락하는데도 급락이 좋다고 말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모건 하우절, 스티브 발머 등 성공한 투자자들이 시간을 활용하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액으로 투자할 때 또는 어릴 때 직접 다 시도해보고 돈도 잃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책에서 말해주고 아무리 몇 억짜리 조언을 볼 수 있는 세상이어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조언이 없기 때문이죠. 저 진짜 다 시도해봤습니다. 단타도 해보고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별 종목도 해봤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될 것 같아서 다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다 돈을 잃었고 결국 돌고 돌아 오주름조비였습니다. 모든 비관론을 견뎌내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죠. 단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에 웅덩이 매매법을 만들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게 만들었고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솔직히 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고 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직접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자료 찾고 공부하고 별의별 짓 다 시도해봤지만 결국 높은 확률로 돈 버는 핵심은 우상향하는 자산에 7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극도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절대 이걸 뒤늦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으면 늦었다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늦어도 60살쯤까지 저 구간 안에서 최소 시간을 10년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래서 매일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다 날리시고 다 늙어서 뒤늦게 후회하실까봐요. 두 번 다시 내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두 번 다시 내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라서 다 공유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 전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최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제 10억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2억까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각오하고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다면 전 제 모든 돈을 계속 때려 넣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을 현혹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전 3배 레버리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가장 많은 테슬라 레버리지 ETF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또는 3배 레버리지 ETF로 영상을 만들면 훨씬 구독자나 조회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여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 레버리지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금융자산 10억이 4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줄 웅줍 투자 원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직접 다 여러 종목도 투자해보고 그리고 돌고 돌아 여기로 온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손해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투자하고 싶다, 제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 이번 기회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전 이번 기회 웅덩이 기회를 활용해 제 금융자산 7억을 20억으로 한 계단 더 상승시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